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17층.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에 윤지후 법률사무소라는 새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4살 윤지후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그가 꿈꿔왔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처럼 자라온 그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사무실 오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세랑과 단둘이 살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던 시간들, 사법고시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야, 내가 오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 김세란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 마른 어깨를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우리 지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게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세라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할머니만의 슬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지우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직후 어머니마저 실종되면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버텨온 결과가 오늘의 개업식이었습니다. 선배, 축하해요. 정말 멋진 사무실이네요. 서연주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32살의 연주는 지우의 동료 변호사이자 약혼녀였습니다. 지우보다 2년 후배였지만 법정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논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실력파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우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것도 못했을 거야. 지우가 꽃다발을 받아들며 연주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후 3시 개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조계 선후배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사무실은 금세 축하의 말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우의 대학 은사였던 김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은사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교수님 가르침대로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지우는 문득 사무실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 복도에 서 있는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지우와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몸을 돌려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낯익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착각이겠지.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다시 손님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10년 전 실종되었던, 이제는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연주가 지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어딘가 생각에 빠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잠깐 착각한 것 같아.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개업식이 모두 끝나고 마지막 손님마저 떠난 후 지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성취감이 순간의 착각으로 인해 묘한 감정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건 축복일까 재앙일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빈 사무실에 그의 말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개업식 다음 날 지우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첫 의뢰인과의 상담이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지만 그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본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엄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우는 자문자답하며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연주가 들어왔습니다. 벌써 왔네? 첫날부터 열심이다. 윤 변호사님. 연주는 장난스럽게 지우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곧 지우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냥 잠을 설쳤어. 지우가 대답했지만 연주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연애 끝에 약혼한 사이 그녀는 지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개업식 때부터 뭔가 있었지? 갑자기 넋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주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어머니와 닮은 여인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연주는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10년이면 긴 세월이야. 내가 그리워서 그런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젠 그냥 잊을래. 대화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첫 의뢰인과의 상담을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평소만 못했고 눈앞에 놓인 서류의 글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의 사무실로 꽃바구니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큰 흰 장미와 푸른 안개꽃으로 꾸며진 우아한 바구니였습니다. 지우는 꽃바구니에 꽂힌 작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어. 미안해, 엄마. 순간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그 짧은 문장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지우는 카드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연락해줘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미안한데. 좀 급해. 10분 후 연주가 숨을 헐떡이며 지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꽃바구니와 카드를 가리켰습니다. 연주는 카드를 읽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내가 본 그 사람, 정말 내 어머니였던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분명 어제 그 사람이 보낸 거야. 그게 정말 엄마라면.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분노, 그리움, 혼란, 원망.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왜 10년이나 지나서? 연주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어머니의 실종으로 상처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의 모습,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굳어지던 표정,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피하던 습관까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곁에 있을게.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버려두었던 여인, 그것이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만나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모른 척 살아가야 할까? 연락해 볼게.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겠어.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카드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에 지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던, 아침마다 학교 가라고 깨우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후야. 내 아들. 지후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몇 번이고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전화통화 후 그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왜 돌아온 거지? 왜 하필 지금? 지우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에, 때로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혼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진회색 정장에 남색 넥타이,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손목시계. 10년 전 그의 대학 입학 선물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입학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차면서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19살의 소녀는 이제 34세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갑자기 돌아온 것일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지우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그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로비의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더니 지우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여성을 바라보며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8세의 최은영은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한때 반듯하게 염색했던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섞여 있었고 예전에 당당하던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지후야.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우는 가능한 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로비의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영은 지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른이 됐네. 네, 10년이면 충분히 어른이 될 시간이니까요. 지우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말에 움찔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정말 살아있었어? 지우가 마침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매일 널 보고 싶었어. 그럼 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왜 우리를 버렸어?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 장례식도 치렀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뭘 원하는 거야?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해명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일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해. 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온전히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자신이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의 메아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혼자 앉아있던 자리. 첫 시험에서 1등했을 때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던 순간. 사법고시 합격 발표 날 할머니와 둘이서만 축하했던 식탁.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 없이도 우리는 살아왔고 이제 와서. 지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우야, 제발. 은영이 지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더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 그게 내가 원하는 마지막이라면 그 후로는 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과 그럼에도 알고 싶은 진실에 대한 갈망.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죠. 그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겠습니다.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그들을 떠났는지. 호텔을 나온 지우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났어? 응. 하지만 별로 이야기하지 못했어. 어땠어? 모르겠어.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어. 힘들면 내가 같이 갈까? 아니,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고마워, 연주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지우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와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조차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지우 역시 그런 암묵적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기는 깨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고 지우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서야 할 것인가. 강물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들은 후에 결정하자고. 10년간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음 날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은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갈한 차림새의 그녀는 지우를 보자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리셨나요? 지우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의 격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그는 최대한 공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커피 시켰는데. 너도 마실래? 네, 좋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목을 가다듬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하시려던 이야기. 들을 준비됐습니다.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는 너에게 해명보다는 용서를 구하러 왔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내가 한 일에 변명의 여지는 없어. 은영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사업 실패로 지고 있던 빚,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이 몰려왔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빚 때문에 우리를 버린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야. 그날 밤 채권자 중 한 명이 찾아왔어. 아버지가 담보로 잡았던 것이 사실은 대출사기였다고.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고 위협했지.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지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패닉 상태였어. 위협, 빚 그리고 너와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지. 결국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아. 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병원에서 깨어났어. 지갑도 신분증도 없었지. 내 기억에 혼란이 왔고 누가 나를 거기에 데려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 의사는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 상태라고 했지. 기억 상실? 지우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완전한 기억 상실은 아니었어. 너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있었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 퇴원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너와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래서 돌아오지 않기로 했다고요? 처음에는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지. 내가 없는 동안 너와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돌아가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았어. 은영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다른 이름으로 지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 작은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매일 너와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요? 왜 갑자기 1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은영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우가 대형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법무법인 개업 소식도 실려 있었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어.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개업식에 갔던 거야.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응. 하지만 내가 나를 봐버렸지.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위험도 끼치지 않을 것 같았어. 넌 이미 성공한 변호사가 됐고 채권자들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으니까. 사라졌다니요?
그래. 내가 떠난 후 아버지 사업 파트너였던 그 사람이 결국 사기죄로 체포됐어. 그의 위협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지. 지우는 이 말을 문질렀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1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거군요. 그래. 장미라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어. 혼자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였어. 한 번도 다른 가족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어. 그럴 수 없었지. 지우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의외의 감정. 동정심. 어머니 역시 10년 동안 자신만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어. 내가 잘 지내길 바라면서. 은영의 말에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밝혀진 진실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알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두려웠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내가 나를 완전히 미워할까봐. 그리고 어머니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고.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왜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해 언제나 차갑게 말했을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몰랐을 거야. 나는 그냥 사라졌으니까.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간의 공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이해해. 내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말지도 내 결정에 맡길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아니면 혼자만 간직할 것인가. 연락처는 그대로예요? 응, 언제든지 연락해. 호텔을 나오며 지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할 이유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미움 사이로 이해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지우는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있었고 결국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란의 집은 지우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실종된 후 할머니는 이 작은 아파트를 지키며 손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우는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렇게 갑자기 다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세라는 손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라는 지우의 표정을 살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이니?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순간 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개업식 날 엄마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틀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 10년 전의 사건,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야 했던 이유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세라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채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그 여자가 감히. 세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라고? 내 엄마는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 여자는 너를 버린 사람이야. 세란의 외침에 지우는 움찔했습니다. 할머니의 분노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습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밤새 일했는지 알아? 그 여자는 어디 있었어?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 여자는 어디 있었냐고. 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에는 엄마를 미워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정을 들어보니 무슨 사정이 그렇게 대단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말해봐. 지우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세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지 마. 너만 또 상처받을 거야. 세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세요. 세라는 손자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에게 은영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마저도 자신과 손자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했어? 응.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이었나 봐. 할머니가 정말 많이 화났어. 그럴 만도 해. 할머니는 너를 혼자 키우신 분이잖아. 은영 씨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이해해 주실까?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어때?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분명히 화가 나지만 이상하게 엄마를 다시 본 것도 기쁘고 너무 복잡해. 가족이라는 건 미워하더라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연주의 따뜻한 위로에 지우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나저나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응, 장소는 예약했고. 아, 근데 이제 엄마가 오실 수도 있겠네. 그 말에 지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식에 어머니가 참석한다면 과연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미 깨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연주야, 우리 결혼식에 엄마를 초대해도 될까? 당연하지. 그건 내 결정이야. 나는 내가 행복하다면 뭐든지 좋아. 지우는 연주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그는 이 어려운 상황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평생 서로를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여성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은영의 숨소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 예상대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나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설득해 볼게요. 이후 지우는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날을 공들였습니다. 처음에 세라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손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은영과 세란의 만남이 지우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법무법인에 출근하기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세란이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 은영이 긴장된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영이 거실에 들어서자 세란은 창밖만 응시한 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세라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세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영은 품에 안고 온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앨범이 있었습니다. 은영은 앨범을 펼쳐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0년 동안 제가 간직해왔어요. 유일하게 가져간 물건이었어요. 세란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사진 몇 장 가져갔다고 엄마 노릇을 한 건 아니지. 세란의 차가운 말에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엄마였어요.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깊이 한 번 숨을 들이마신 후 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했어요. 도망친 거 맞아요. 하지만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밤 지우와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라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간 연락도 없었던 이유가 돼? 내가 없는 동안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엄마를 찾던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달랬는지 알아? 은영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적어도 지우에게는 제가 왜 그랬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10년 전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저지른 사기 증거예요. 제가 도망친 진짜 이유는 이 사람의 위협 때문이었어요. 그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 제가 경찰에 가면 지후와 어머니까지 해칠 거라고 했어요. 세라는 처음으로 은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도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경찰 내부에도 사람이 있다고 협박했거든요. 세라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변명할 자격 없어. 하지만 손자 앞에서는 정직해라. 이 말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은영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사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한 행동에 변명의 여지는 없어. 하지만 진실만은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어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싶었어.
내가 없는 동안 너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세란과 은영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점은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두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10년의 공백은 그렇게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것일까?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어머니. 은영이 불렀지만 세라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 곁에 항상 있을게요. 세란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비록 작은 미소였지만 지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지우는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은 창가에 서서 멀리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은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날 미워할 만해. 내가 미워해도 이해할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할머니도 저도 그리고 당신도.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부재를 단 몇 번의 만남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우야. 네. 앞으로도 만나도 될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요. 은영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지우와 은영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주로 지우의 성장 과정과 은영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서로의 10년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엄마를 부르는 대신 당신 또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영의 눈에는 미세한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5월의 어느 저녁, 지우는 연주와 함께 은영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약혼녀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었고, 은영은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머님. 연주가 은영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은영은 미소 지으며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지우가 항상 내 이야기를 하더라. 좋은 말로요, 나쁜 말로요? 연주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좋은 말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다정한지, 자기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엄마. 지우가 당황해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영의 눈이 커졌고 곧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지우가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렇게 불러줘서 정말 기뻐.
연주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음식 좀 확인하고 올게요. 연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와 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주도 있고 그 애가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식 준비 중이에요. 6개월 후에요. 은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런데 내게 말해주다니 고마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말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와주셨으면 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야, 정말 괜찮은 거니? 나 같은 엄마가 내 결혼식에 참석해도?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은 엄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주가 음식을 들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상황을 직감하고 조용히 테이블에 음식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응, 괜찮아.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미소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은영은 지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연주는 두 사람이 만난 계기와 연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영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연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래요. 그녀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지후야. 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어. 그런데 이 말하고 싶었어.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말과 함께 지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영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곧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우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마침내 지우의 입에서 진심 어린 엄마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현관에서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치유의 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우의 법무법인은 개업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우와 연주의 결혼식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영은 서울로 완전히 이사했고 지우의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란의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는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개업 1주년 기념일 아침, 지우는 사무실에 새로 걸 가족사진을 프레임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달 전 지우의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 연주, 세란, 그리고 은영.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정말 잘 나왔네. 연주가 커피를 들고 지우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우의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응, 할머니도 웃고 계시고 다들 행복해 보여. 특히 내 표정이 정말 밝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아직도 가끔은 엄마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지우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은영이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침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넌 정말 좋은 아들이야. 연주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들은 아니야. 그냥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내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어. 세란은 요즘 들어 자주 지우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만 보러 왔지만 점차 은영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과거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현재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이다. 지우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세란이 도시락을 풀자 은영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세란을 보고 살짝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들어와. 같이 먹자. 세란의 대답은 짧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은영은 감사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개업 1주년과 곧 있을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때로 어색한 침묵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간판 아래서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1주년 기념으로. 모두가 동의했고 네 사람은 법무법인 입구로 나갔습니다. 윤지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아래서 그들은 나란히 섰습니다. 지우가 타이머를 설정하고 서둘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은 한 장의 가족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지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얻은 어떤 승리보다도 이 순간이 그에게는 더 값진 승리였다는 것을. 용서는 법정의 판결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 그리고 사랑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된 가족의 모습.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용서는 판단이 아니라 용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변호사지만 가족 앞에서는 그저 아들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올려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